이거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여기서 들어보고 저기서 들으면서 여기 가니까 또 이런 이야기 하네, 저기 가니까 또 저런 이야기야, 저게 맞는 이야기 같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걸 다 조합해서 보면 딱 이 공식 안에 들어와요. 이 공식이 기초가 돼 있다면 헷갈리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맞는 얘기를 하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건강 공식인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겠다 하는 이제 어떤 기준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슐린 저항성, 대사 증후군 이런 것들은 당화, 산화, 염증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이거는 산성화와 관련돼 있는 거고, 그 부위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체온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것과 반대인 건 뭐냐?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되는 거, 대사가 유연성을 가지고 대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균형 있게. 그것은 당화, 산화, 염증을 반대로 환원되고 항산화되고 또 음료원이 풍부하다. 이런 쪽의 이야기면 이거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쪽. 이쪽으로 갈수록 어떤 거예요? 질병에 가까워지는 것 쪽이죠. 그리고 몸이 알칼리화된다, 체온이 정상화된다, 혈액순환이 원활하다. 이게 이제 건강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이해하시면 돼요. 염증을 이꼬르 산성화 이꼬르 저체온, 산화, 당화, 인슐린 저항성 이런 거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어야, 따로따로 보면 어디 가니까 순환이 문제돼. 혈액순환만 잘 되면 다 된대. 근데 혈액순환을 잘 시키면 체온이 올라가고 염증도 풀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건강이 지켜지는 거예요. 또 어디 가니까 체온을 높여야 된대. 온열요법을 해야 된대. 순환이 잘 되게 하는 뭐 마사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뭘 먹어야 된다. 또 어디 가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 사람들은 이거를 다 지역적인 것만 보고 있거든요. 여기 가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저기 가니까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그 말도 맞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맨날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미세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모세혈관, 또 하나는 미세한 림프 시스템, 림프계에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세순환이 장애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차가워요. 몸 전체적으로 그 부위만 냉합니다. 그 부위는 산성화가 돼 있어요. 영양이 공급이 안 되고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산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산성화가 되면 반드시 면역이 떨어지고요. 이 부위에는 면역 저하가 있습니다. 여기에 면역만 올리면 우리가 막 다 좋아져. 면역 식품들 있죠.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식품을 먹어야 돼. 이런 부위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산성화가 되면 산성화에서 잘 자라는 바이러스, 세균들이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이제 염증이 일어나죠. 미생물 감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미생물 감염도 있습니다. 빠진 게 면역 저하와 미생물 감염, 산성화. 또 그 부위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저체온. 그리고 그 부위에 그런 것들이 저하되고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활성산소가 염증에서 이제 발생하잖아요. 죽은 세포, 낡은 세포,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또는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쓰잖아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정이 많이 발생하죠. 그 부위는 또 산화가 많이 돼. 산화는 어떤 의미냐면 산소가 결합된 거, 녹이 쓰는 걸 말해요. 또 하나는 전자를 뺏기는 걸 말해. 근데 전자를 뺏기게 되죠. 그래서 산화가 되면 이제 노화되는 거고, 이 부위가 더 빨리 노화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산화가 되기 전에 당화가 많이 되는데, 당화라는 것은 당하고 단백질이 결합돼 가지고 당화된 산물이 생깁니다. 이 당화 체중 산물이 우리 몸에서 안 빠져나가고 막 돌다가 어디 부위에 축적이 되죠. 그 축적된 곳에서 문제가 생겨요. 피부에 생기면 검버섯이 생기고요. 혈액에 당화 산물이 쌓이면 동맥경화가 되는 거고요. 어깨에 쌓이면 오십견이 되는 거고요. 뇌에 쌓이면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화 산물이 많은 거, 또 산화되는 거고, 또 염증이 발생하는 거고, 면역이 떨어지는 거고, 체온도 떨어지고 순환도 안 돼. 이게 내 몸에 어떤 부위가 안 좋다, 그 말은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열로 재보고, 어떤 측면에서 면역으로 보고, 어떤 측면에서는 순환으로 보고, 이렇게 관점의 차이지 다 이게 연동돼 있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제거했더니 다 좋아지더라. 면역을 올렸더니 좋아지더라. 체온을 올렸더니 좋아지더라.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강을 이해할 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열이 최고인 것 같다. 혈액순환이 최고야.
야, 이 영양이 최고야. 그렇게 갑니다. 자, 이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대사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 증후군들, 순환이 안 좋으니까 배출이 안 되고 혈압이 높거나 당뇨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사 증후군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곳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말을 아세요? 자, 인슐린이 분비됐는데도 당을 빨리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소비가 안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당이 높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합병증에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슐린 민감성 또는 인슐린 감수성. 인슐린의 세포가 민감해가지고 포도당을 받아들여요. 인슐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민감성이 높아져야 혈액 내에서 혈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사가 유연하게 잘 돼야 됩니다. 유연성이 증가돼야 돼요. 그 다음에 환원력. 산화의 반대가 환원입니다. 전자를 다시 얻는 거죠. 전자를 다시 얻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전기에 손을 잡으면 전류가 흐르죠. 이것도 뭐 일종의 하나의 전기죠. 그게 뭐예요? 미세전류 치료입니다. 또 비타민C. 비타민C도 결국 뭐예요? 전자를 얻는 거예요. 항산화된다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리 몸에 결국은 전자 하나를 주는 거예요. 전자는 또 땅에서 우리 발바닥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구 자체는 엄청난 전자의 보고입니다. 대지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땅을 맨발로 걸어주면 전류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항산화시켜요. 그게 접지요법, 어싱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음리온이라는 것도 내 몸에서 음리온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많은 상태가 건강한 상태거든요. 양이온은 결합하려고 해요. 결합하고 그렇게 응축하는 기운이고요. 음리온은 확장합니다. 근데 이 양이온이 많아지면요, 양이온성 에너지라고 제가 부르는데, 양이온이 우리 몸에서 많아지면 아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당화되고 산화되고 염증 많아지고 산성화되고 체온 낮아져요. 이렇게 뭐 양이온성 고분자 물질이 퍼져나와 가지고 그걸 흡입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폐에 들어와서 음리온 가져가 버려 가지고 세포벽이 싹 무너져요. 무너지다 보니까 거기에 염증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섬유화돼 버려요. 그래 가지고 폐가 망가져 버려요. 결국은 여러 환경 오염 물질, 그 다음에 여기 미세먼지 다 무엇을 띠고 있다? 양이온을 띠고 있어요. 또 우리 몸에서 안 좋아지는 것들이 대부분 양이온성 물질들이, 화학 물질들이 다 안 좋아. 황산음리온, 이런 음리온들이 세포벽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게 많아져야지만이 우리 몸에 물이 썩지 않는 물이 돼요. 우리가 지금 물 마셨죠? 물 마시면은 그건 H2O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은 H2O 맞습니까? 아닙니까? H2O 아닙니다. H3O2- 물이에요. 일반 물에다가는 못을 넣어놓으면 녹슬어요. 우리 몸은 녹습니까? 총알이 박힌 사람이 총알이 그대로 있어요. 썩지를 않아요. 부식이 안 돼. 우리 몸에 있는 엄마의 양수에 얘가 10달 동안 들어있어도 썩지를 않습니다. 우리 몸은요, 절대 썩지 않는 물이에요. 이 물이 들어가서 위에서 흡수돼가지고 H3O2- 물이 되면 썩지 않는 물이 돼가지고 부패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물하고 이 물은 완전히 다른 물이에요. 생명체 안에 있는 물은. 그러려면 음리온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음리온이 떨어지고 ORP가 떨어져서 산화되면 죽게 됩니다. 우리 몸이 처음에는 마이너스 약 100mV에서 태어나서 플러스 100mV에서 죽습니다. 플러스 100mV로 산화력이 증가되면 노화됩니다. 노화돼서 죽습니다. 자, 이쪽은 뭐다? 노화, 염증, 질병. 이쪽은 뭐 재생, 회춘, 환원, 건강. 뭐 그런 부위는 산성화돼 있기보다는 약알칼리로. 그러니까 우리 몸이 7.5 정도로 약간 약알칼리로 가잖아요. 그랬다는 것은 음리온이 증가됐다. 항산화력이 높다. 환원력이 높다. 물론 알칼리와 산화, 환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알칼리와 산성은 수소 이온이 얼마나 있냐를 갖고 따지는 거고, 산화와 환원은 산소를 얻었냐, 전자를 뺏기냐 그런 개념이고, 음이온과 양이온은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다른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이게 다 맞아 들어간다니까. 약 알칼리이면은 항산화력이 또 좋아지고 그래요. 그 체온이 36.5도 이상을 유지하는 거죠. 음이온이 많아졌을 때 혈액과 혈액 사이에, 적혈구 사이에 뭐가 증가되냐? 그 사이에 음이온이 증가돼야 서로 반발력이 생겨가지고 혈액이 떡이 안 돼. 그래갖고 혈액을 서로 밀어내.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풀리다 보니까 순환이 잘 돼. 혈액 순환이 잘 돼서 전체적으로 체온이 딱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이 확 떨어집니다. 그 부위에 면역 세포들이 아무 일도 안 해요. 체온이 떨어지면. 또 산성화되면요, 아예 감기 바이러스가 돌아도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코끝이 제일 먼저 이쪽에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랑 엄청 많아요.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 있어요. 여기서 엄청 많은데 체온이 딱 차가워지고 찬바람을 쐬는 순간에 이 부위가 가장 먼저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부위를 빨리 씻어내려고 콧물이 막 형성돼갖고 이렇게 씻어내려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로.
콧물, 감기. 그것도 좀 지나가지고 면역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타고 들어가고 기도까지 들어오면 인후, 폐까지 들어오면 폐렴에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까지 들어오면 이제 면역이 일주일 후에 면역계가 찾아내요. 이게 뭐가 이상한 게 들어왔어. 근데 다 쫓아내는 작업이 열감기라고 그럽니다. 산화질소라는 이 기체성 특별한 신호물질이 있어요, 우리 몸에.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열어줍니다. 혈관을 열어줘서 순환이 좋게 해주죠. 뭐 여러 작용이 있습니다. 면역 작용도 있고요. 신경에서 뭐 기억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일단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민문이근, 평활근을 이완시켜주는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이완시켜서 확장해 주니까 혈액순환이 조절이 되는 거죠. 우리 추우면은 혈관이 수축가 돼요. 또 따뜻할 때 혈관이 늘어나고 운동할 때 늘어나잖아요. 이게 매 순간 아주 민감하게 잘 돼야 돼요. 근데 나이 들면 이게 잘 안 돼요. 왜? 산화질소가 40대가 되면 20대 50%로 줄어듭니다. 60대는 20대 15%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노화돼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맥경화의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이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피로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당화되고 산화돼가지고 계속 축적이 돼버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죽상동맥경화방, 플라크라 합니다. 혈관이 협착이 돼가는 거죠. 이것을 억제해 준다는 거죠. LDL이 혈관 내피로 침투하는 것도 억제하고 거기에서 산화되면은 못 빠져나와요, LDL이. 산화 안 되면 정상적으로 있으면 빠져나오는데 산화된 LDL이 거기에서 산화가 돼버리면 못 빠져나와가지고 저렇게 축적돼 버려요. 이걸 억제해줘요. 자, 또 하나는 이 혈관 내피에 미토콘드리아 많겠죠? 이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주고 또 미토콘드리아야 일해라, 에너지를 만들어라 그래요.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이 신호, 산화질소의 신호가 없으면 일 자체를 안 해요. 그럼 에너지 자체를 아무것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파괴되는 것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터져버리면 이 혈소판이 응집이 돼가지고 섬유소 같은 끈으로 다 묶여가지고 딱 뭉쳐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아줘요. 그거를 혈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혈전이 이제 여기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뇌에 막히면 뇌경색, 심장에 막히면 심근경색, 다리 쪽으로 막히면 어떻게 부종이 일어나면서 딱 막혀버려요. 빨리 뚫어지지 않으면 응급사항이에요. 근데 이 혈소판이 응집되는 걸 방해해, 산화질소.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 플라크가 형성되는 것을 예방한다. 우리가 혈관을 이렇게 보면은 내피가 있고 중막이 있고 외막이 있는데 중막에는 평활근이 있어요. 이 평활근이 근육세포가 자라나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감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싸가지고 섬유가 돼요. 섬유가 잘 돼가지고 딱 덮어주면 안정된 죽상경화반이 돼요. 터지지는 않을 정도. 근데 얇으면 터져버려요, 잘못하면. 오히려 이제 그게 위험한 거죠. 그러면 바로 이게 뭉쳐가지고 혈전을 만들어버리니까. 여기에 이 평활근이 있죠. 이 근육이 또 증식해갖고 두꺼워져. 두꺼워지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혈관의 내경이 줄어들어. 그러면은 혈액이 덜 흘러가죠. 그러면 허혈성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우되는 것도 방지해줍니다. 내 몸에 산화질소는 충분할까? 얼마나 나올까? 이 그래프 봐보십시오. 20대를 100으로 본다면 40대에 한 50%, 60대에 한 15%, 70대가 되니까 한 10% 정도밖에 못 만들더라. 산화질소 합성효소라는 NOS가 혈관 내피에서 산화질소가 얼마나 생성하는가 하는 그 비율을 봤을 때 젊은 사람에 비해서 40대만 돼도 완전히 혈관이 이제 50%나 노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십시오. 산화질소를 고갈나게 하는 방법들이에요. 첫째, 구강 미생물을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채소 먹을 때 여기서 침에 의해서 분해되잖아요. 그리고 미생물이 여기 엄청 많거든요. 입 안에 안쪽으로. 이 미생물이 채소 안에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바꿔줘서 위에 내려오면 위산에 의해서 완전히 또 분해돼 가지고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채소에 의해서. 근데 장내 미생물도 안 좋아, 구강 미생물도 안 좋아. 그러면 아예 채소를 통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또 만성염증이 있다? 이미 산화질소가 고갈나 있는 상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혈관 내피의 기능이 저하되고 노화됐다? 거기 안에 산화질소 합성 효소가 들어있는데 전혀 못 만들고 있죠. 수면이 부족하고 뭐 산화적인 스트레스, 즉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스트레스가 뭐예요? 자외선을 많이 쬐다, 갑자기 방사선을 쬐다, 산화된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자꾸 먹는다. 그러면 내 안에 전자를 많이 소모해야 돼. 이 전자 이꼬르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을 소모해버려. 그러니까 전자가 떨어지니까 빨리 환원돼야 되는데
하고 음이온을 찾고 항산화 물질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복을 하는 건데 이 산화 스트레스가 많으면 산화질소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바뀌거든요. 산화질소가 활성질소로 바뀌고 활성질소는 활성산소처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관을 건강하게 하면, 젊어지게 하면 내 몸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데, 혈관이 젊어지는 산화질소 건강법, 뭐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첫째, 질산염이 풍부한 식이를 하는 것. 어떤 게 질산염이 풍부한 식품일까요? 상추, 뭐 야채, 뭐 비트, 뭐 이런 것들 있죠. 질산염 풍부 식품을 충분히 먹는 거. 그러려면 천천히 채소를 많이 잘 씹어 먹어야 되는데, 여기 뭐 각을 하고 뭐 충치 예방한다고 엄청 강한 치약을 쓰고 있으니까 구강 미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다 보니까 안 만들어져요. 그게 문제죠. 또 두 번째는 운동을 하면 왜 좋을까요? 운동처럼 좋은 게 없어요. 모든 건강을 다 좋게 하는, 그냥 어떤 식으로 암이든 뭐 혈액순환이든 뭐 산화질소든 당뇨든 혈압이든 뭐 어떤 거든 운동을 해가지고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없어요. 심지어는 막 달리기를 많이 했는데 암도 줄어듭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합니다. 혈액이 이 혈관 내피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이 자극에 의해서 전단력이랍니다. 스치는 압력에 의해서 전단 응력이 발생해가지고 혈액이 많이 흐르려고 그런가 보다. 혈관 내피 세포가 빨리 산화질소 만들어! 바로 혈관 근육한테 보내줘요. 보내주면 혈관 근육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느슨하게 이완합니다. 운동이 최고의 혈액순환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운동을 안 하죠. 그리고 이런 채소 안 먹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자연 내에서 얻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산화질소를 보충하는 방법. 어떤 걸로 보충하면 돼? 산화질소 전구체라는 게 있습니다. 전구체는 우리 몸에서 원래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드냐면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거하고 우리 호흡하면 산소 있죠. 산소를 딱 결합해가지고 산화질소 합성 효소가 딱 그걸 가져와가지고 쭈물딱쭈물딱 해가지고 산화질소를 만드는. 그리고 시트룰린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시트룰린을 이대로 놔둔 게 아니라 또 신장에 가가지고 다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얘가 다시 또 아르기닌으로 바뀝니다. 아르기닌이 들어있는 뭐 건강식품들도 많습니다. 그게 전구체예요. 산화질소 전구체입니다. 그 다음에 산화질소 대사체는 뭐냐? 이 채소를 발효를 시켜요. 미생물한테 막 발효시켜가지고 내 구강이나 장내에서 못 만드니까 니네들이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몸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는 아닌데 산화질소로 탁 바뀔 수 있게 산화질소 유사체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와서 장에서 잘 활용해봐. 근데 우리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 활용을 못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산화질소 대사체예요. 그리고 이제 산화질소를 직접 먹는 방법이 있어요. 산화질소 음료, 산화질소수나 산화질소 소금에는 산화질소의 전구체 또는 산화질소 대사체, 전구체와 대사체도 들어있고요. 직접적인 산화질소 그 물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거를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산화질소 활성 포뮬러라고 해서 산화질소를 우리 몸에 활성화시키는 공식을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가 뭐 운동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산화질소 풍부 식품을 못 먹더라도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첫째, 산화질소가 풍부하게 녹아있는 액상차가 있습니다. 저기에는 산화질소하고 반드시 뭐를 같이 먹어야 된다고요? 항산화제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미네랄이 또 혼합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산화질소, 소금에, 소금 안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과 산화질소가 또 한꺼번에 들어있죠. 이 두 가지를 물에다가 섞어서 혼합해서 이렇게 드시면 산화질소를 뭐 바로 보충할 수 있는 활성 포뮬러 음료가 되는 거죠. 산화질소를 이제 음료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밥을 만들 때, 우리 밥 지을 때 산화질소 소금이나 산화질소 액상차를 같이 뿌려서 해주셔도, 그래서 밥에 활용할 수 있고요. 고기 구울 때 산화질소 소금이나 산화질소 액상차도 같이 해서 드시면 기름기가 싹 제거된 아주 감칠맛 나는 그런 고기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샴푸할 때 샴푸에다가 한 티스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샴푸 그 자체가 전부 산화질소를 포함한 산화질소 샴푸가 됩니다. 이게 이제 모발을 튼튼하게 하고 두피에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모발이 심지어 난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드실 때 산화질소 소금을 이렇게 살짝 뿌리면 맹물과 같은 술을 드시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국을 드실 때 거기에 소금이나 또는 산화질소 액상차를 넣으시면 국 안에 좀 쓰고 텁텁한 기운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비린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국을 드실 수 있고요. 또 아까 그 산화질소 액상차를 이렇게 보온병에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음료로 이렇게 드시는 거. 그 소금을 가지고요, 정수된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고 미스트를 만들어서 피부나 손에 이렇게 미스트로 쓰시면 바로 얼굴이 쪼여드는 느낌. 피부가 이렇게 주름도 없어지고 쪼여들면서 아주 그냥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거는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경험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다닌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한 1, 2주 지나면 얼굴 형태가 주름도 개선돼 있고 리프팅도 돼 있습니다. 또 이런 차 있죠? 차나 커피의 맛도 바로 바꿔줍니다. 소금은 커피에도 좀 뿌려서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액상차를 뿌려서 드시면 아주 순한 맛으로 바뀝니다. 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산화질소 활성 포뮬러 체험 사례를 보니까 배변 활동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장 연동 운동이 빨라져가지고 뭐 웬만한 변비 있는 사람들도 쉽게 배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고, 고혈당, 또 고혈압 이런 수치들이 뭐 이렇게 변화가 오는데 처음부터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한 뭐 3개월 정도 드시면은 좀 출렁거리다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혈액의 수치들이 변합니다. 밤에 오줌을 누러 다니시는 그런 횟수들이 줄어드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단 한 번도 안 누고 푹 잠을 자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수면 패턴이 굉장히 깊은 잠을 자고 깊은 꿀잠에 빠져들게 되죠. 또 염증이나 통증이 있던 부위들이 이제 다시 약간 염증, 통증이 좀 일어났다가 좋아집니다. 그 부분이 막혔던 부분이 뚫리면서 그런 일시적으로 염증, 통증이 있다가 개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피로감도 굉장히 개선돼 가지고 피곤한 게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이 피로감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피곤해서 피로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명현 현상으로 이 피로감은 이제 회복기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과정에서 더 잠이 오거나 피로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손발이 차가웠던 분이 손발이 따뜻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피부로 빠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피부에 빨간 반점이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피부가 벗겨지고 허물 벗듯이 벗겨지신 분도 있었고 또 신경 감각이 이렇게 이제 둔화됐던 부분이 감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서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뭐 체중이 빠지신 분도 많습니다. 복부 비만 이런 부분이 빠져가지고 다이어트 효과를 보신 분도 있습니다. 산화질소 활성 포뮬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물음들이 가장 많을까요? 어떤 분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첫째, 혈액순환 안 되는, 둘째,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 셋째, 기억력이 가물가물한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되는데 일정량 이상은 전부 신장에서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는 쌓이는 게 아니니까 많이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운동하면 됐지 굳이 먹어야 하나요? 운동할 수만 있으면 최고 좋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운동은 어느 정도는 하는데 운동 안 할 때가 또 많잖아요. 그때는 이제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된다고 채소를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40대 이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만드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젊은 사람도 아주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많이 빠져있는 분들은 산화질소 테스트지를 해보면 이게 안 나와요. 채소도 잘 안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건강식품의 전반적인 가성비에 비하면 뭐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하다고 이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구체나 대사체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구체하고 대사체는 직접적인 산화질소는 아니죠. 산화질소가 녹아있는 NO-, NO+ 같은 이온화된 산화질소 가스가 물속에 들어가면 이온화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물론 가스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동수 안에다 가둬 놨기 때문에 미세 마이크로 버블 안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를 직접 먹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전구체나 대사체는 우리 몸에서 약간의 대사를 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혈압이나 당뇨약 바로 안 먹어도 되냐? 이거는 큰일 납니다. 혈압이나 당뇨약 드시면서 점점 줄여가는 게 낫지. 산화질소 활성 포뮬러를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마시는데 뭐 다 활용하시면 건강을 지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